이 영상 끝나면 당신이 지금 대운 직전인지 아니면 그냥 멈춰 있는 건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흐름은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대운은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과 밀도가 먼저 달라집니다. 오늘은 대운이 시작되기 직전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행동 변화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이미 겪고 있다면 흐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불편한 일이 먼저 터진다는 것입니다. 실패, 손실, 좌절. 이걸 겪지 않고 바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왜 유독 이런 사람이 많은가? 실패와 좌절과 정체가 동시에 터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구조적 전환기입니다. 과거 호황기에는 큰 노력 없이도 흐름이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흐름이 멈춘 시기에는 개인의 행동 밀도가 운명을 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동 변화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실패를 피하지 않고 구조로 해체하기 시작한다. 대운 직전에는 이상하게 실패가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손실도 인생 전체처럼 다가옵니다. 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사업에서 좌절을 겪거나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자책하거나 회피하거나 포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는가? 실패를 겪었을 때 뇌는 회피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자책과 정지의 루프로 빠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시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운이 붙기 직전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실패를 감정으로만 소비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성공 사례만 이야기했고 자신은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선택이 틀어졌는가?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어긋났는가? 구조적으로 무엇을 놓쳤는가? 그는 실패를 교훈이 아니라 데이터로 분해했습니다. 매일 밤 시장 흐름을 정리하고 거래,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왜 손해를 봤는지, 어떤 요소를 놓쳤는지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웠고 배움을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분석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운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돈은 절대 무모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돈은 배우는 사람에게 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는 사람에게 대운은 다시 찾아옵니다. 이 행동은 잘 되기 시작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잘 되기 직전 사람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불안해질수록 행동이 줄지 않고 정교해진다. 대운 직전에는 이상하게 불안이 커집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봐.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행동을 줄입니다. 불안을 이유로 멈춥니다. 커뮤니티에는 공포가 가득하고 매출은 떨어지고 거래는 얼어붙고 관계는 조용히 정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갈립니다. 불안을 정지 신호로 쓰는 사람이 있고 불안을 행동 연료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불안을 정지 신호로 봅니다. 불안하니까 멈춥니다. 하지만 대운 직전 사람은 불안을 행동 연료로 씁니다. 불안하니까 확인합니다. 왜 정보 탐색이 불안을 낮추는가? 막연한 두려움은 구체적인 확인으로 해소됩니다. 숫자를 보면 공포는 줄어듭니다. 현장을 가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운 직전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두려움을 기회로 바꿉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내가 움직여야 한다. 불안할수록 그는 정보를 더 확인합니다. 숫자를 다시 점검합니다.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를 더 봅니다.
왜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를 봐야 하는가? 성공 사례는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는 구조를 가르쳐 줍니다.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주변에서 기피하던 영역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양한 틈새 기회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실무자들을 만나며 시세를 물었고 분위기를 체감했습니다. 주말마다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곳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곳에는 유동 인구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매일 밤거래 패턴과 가격 추이를 정리했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동시에 분석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뒤져 정보를 모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잘못 판단합니다. 불안을 느끼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운 직전 사람은 불안 앞에서 멈추지 않고 정보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에서 운의 방향이 갈립니다. 불안 앞에서도 확인하러 가는 행동. 이것이 대운 직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모두가 멈출 때 혼자 점검하러 간다. 환경이 나빠질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해. 지금 움직이면 위험해. 대운 직전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지 아니면 모두가 겁을 먹은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요즘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주목하십시오. 지금은 기다려야 하나. 괜히 움직였다가 더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운이 멈춘 게 아니라 움직이기 직전이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현장을 보고 숫자를 다시 보고 실제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확인합니다.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고 실무자를 만나고 동네 분위기를 체감합니다. 그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정보 수집을 병행했습니다. 관련 강연에도 꾸준히 참여하여 현장감과 네트워크를 넓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움직였으면 하지만 후에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99%의 사람은 말만 하고 1%의 사람만 발로 움직입니다. 군중의 공포에서 한 발 떨어지는 행동. 이 지점에서 운의 방향이 갈립니다. 남들보다 7%만 더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대운의 속도입니다. 당신이 지금 움직인다면 당신은 이미 상위 10%입니다. 조금만 더 움직인다면 당신은 상위 1%가 됩니다. 이건 선거의 증거가 아니라 상승 직전의 징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졌다면 이 영상은 지금 당신을 정확히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운 직전에는 대부분 이 지점에서 영상을 끕니다. 왜냐하면 나도 움직여야 하나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한 방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대운 직전 사람은 대박을 먼저 노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먼저 봅니다. 이 선택이 실패해도 버틸 수 있는지,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는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바뀝니다.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느냐로 바뀝니다. 왜 사람들은 한 방에 집착하는가? 빨리 역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방 심리는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한 방에 걸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래서 한 방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버티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심리가 바뀝니다.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초조함이 줄어듭니다. 시간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버티는 구조가 있으면 판단이 냉정해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률로 봅니다. 이것이 버티는 구조의 힘입니다. 그는 3개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각각은 위치와 조건이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규모가 작았고, 어떤 것은 조망이 좋지만 조건이 까다로웠고,
어떤 것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위치가 외곽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세 개 모두 성공할 필요는 없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오르면 그게 자산의 씨앗이 된다. 이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분산입니다. 모든 것을 한 곳에 걸지 않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멈춥니다. 큰 기회 하나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우는 공격적인 선택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 위에서 붙습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리스크를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직장에도 적용됩니다.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인생 전체에 적용됩니다.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를 나눠 가진 사람은 버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는 각 기회의 장점과 단점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위치, 접근성, 경쟁 환경, 브랜드, 조건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직감만 믿지 않았습니다. 직감을 데이터로 뒷받침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손해를 부정하지 않고 먼저 정리한다.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거래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정리했다는 사람들의 글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의 불안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숫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매일 시세표를 업데이트하고 여러 곳에 직접 연락해 거래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회복 가능성이 낮은 한 곳을 손절했습니다. 손해를 확정짓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위험한 건 손실을 방치하는 거다.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인정하지 못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움직이지 못합니다. 감정이 구조를 이깁니다.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손해 회피 본능 때문에 결정을 지연합니다. 그리고 그 지연이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운 직전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한 곳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며 현금을 확보했고 그 자금으로 남은 기회를 버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한 곳은 조건 덕분에 거래가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점의 일부를 정리해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곳, 가장 조건이 좋은 곳은 끝까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모든 것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과 포기할 것을 구분합니다. 지킬 것과 포기할 것을 구분하는 판단. 이것이 대운 직전의 냉정함입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갑니다. 여섯 번째,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반복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입은 고정 비용과 이자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버티는 동안 시장의 흐름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통망 확장 완료, 대형 시설 착공, 인근 상권 입점률 85%.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자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나를 도와줄 차례다. 대부분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안정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운 직전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압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의 편입니다. 시간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한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수입을 받으며 시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기회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몰리면서 같은 조건 호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시점에 맞춰 조용히 매물을 내놓았고 며칠 만에 정리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조건과 좋은 흐름은 기다림이 이자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좋은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제값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느냐입니다. 그는 현금 흐름으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회를 잡았습니다. 시간은 준비된 사람 편에 섭니다.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에게 대우는 찾아옵니다. 7번째, 결국 행동 밀도가 남들보다 조금 높다. 지금 그는 여러 수익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삼았습니다. 불안함을 행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두려움을 딛고 움직였습니다. 돈은 두려운 사람을 피해가고 용기 있는 사람에게 몰립니다. 이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실패는 나의 자산이자 스승입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돈의 주인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재도 아니었고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자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보다 7%만 더 했습니다. 조금 더 공부했습니다. 조금 더 발품을 팔았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버텼습니다. 이 작은 행동 밀도의 차이, 보통 5%에서 7% 정도의 차이가 결국 자산과 인생의 격차가 됩니다. 그 7%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의 여정에는 완벽한 성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개 중 하나는 손해였고 하나는 보합이었으며 단 하나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3번 중 1번만 이겨도 된다. 중요한 건 계속 시장 안에 머무는 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자는 모든 선택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저도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 한 번으로 시장을 떠나지만 그는 실패를 데이터로 삼았습니다. 그의 시야는 점점 넓어졌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성공한 이유는 대단한 정보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7%만 더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7%는 거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멀리 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이 7가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하나가 다음을 부릅니다. 실패를 분석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점검하러 갑니다. 점검하면 구조를 만듭니다. 구조가 있으면 손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행동 밀도가 쌓입니다. 이 7가지를 전부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다음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도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대우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적된 행동 밀도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용기를 향해 흐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는 순간 돈은 당신을 향해 움직입니다. 대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먼저 행동이 바뀝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불안 앞에서도 확인하고 손해를 전략으로 바꾸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 이런 행동이 이미 나오고 있다면 대우는 시작된 것입니다. 7%의 행동이 당신의 자산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실패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부의 입구입니다. 불안함은 약점이 아니라 운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 앞에 선 신호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한 행동이 이미 당신에게 하나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대우는 올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문제입니다. 천사부동산은 매일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핵심 정보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좋은 기회가 가득하고 재물과 안정, 행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 단 3분에게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확언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내 행동은 대운을 부른다. 더 큰 부가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